평생 그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전부 다 줬습니다. 말 그대로 단 1원 한 푼도 안 남기고요. 네, 완전히 다 내어준 거죠. 맞아요. 자신이 평생 일군 사업체, 살고 있던 집, 심지어 본인 노후 자금까지 정말 남김없이 물려주었거든요. 어찌 보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극진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가로 돌아온 게 차가운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신세였습니다. 자식들은 그 재산을 전부 다 넘겨받자마자 부모를 완전히 그냥 짐짝 취급하면서 문전박대해 버렸거든요. 아유,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이게 무슨 영화나 막장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닙니다. 실화라는 거죠. 네, 실합니다. 최근에 인도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던 아린담 초드아리 씨의 실제 사연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그 김영래 편집장의 오피니언 칼럼 아침마다 지혜 332호죠. 무너지는 효의 가치와 시니어 세대의 자구책, 인도의 비극이 주는 교훈. 이 칼럼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누군가의 부모인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솔직히 전 이 기사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이 초도아리 씨 자식들이 지독한 소시오패스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좀 예외적인 인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아니 어떻게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그것도 전 재산을 다 내어준 부모를 그렇게 길거리에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극소수의 페류나들이 저지른 어떤 범죄 뉴스, 딱 그 정도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솔직히 우리 마음은 되게 편할 겁니다. 저 집 자식들이 유독 악독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면 우리랑은 상관없는 먼 나라의 가십거리로 치부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쵸. 우리 가족은 안 그럴 거니까. 맞아요. 하지만 저자는 이 사건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초다리 씨의 비극은 몇몇 나쁜 자식들 때문에 벌어진 예외적인 일탈이 아니라 현대사회, 특히 이 맹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분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시스템적인 징후라는 겁니다. 시스템적인 징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그 헌신이나 희생이 사랑의 완성으로 여겨졌잖아요. 네, 미덕이었죠. 그렇죠. 부모는 지혜의 원천이었고 자식은 그런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게 사회의 당연한 룰이었는데 지금처럼 모든 것이 경제적 가치, 물질적 가치로 환산되는 사회에서는 그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가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부모가 자신의 자산을 모두 포기하는 그 순간 자식에게 부모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매달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해야 할 짐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부모는 자신이 가진 구명조끼를 전부 다 벗어서 자녀한테 입혀주고 같이 물에 뛰어들었는데 정작 자녀들은 부모를 그 구조선 위로 끌어올려주긴커녕 그냥 노를 져서 저 멀리 도망가 버린 셈이네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과거에는 그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행위 자체가 부모의 도리이자 숭고한 사랑이었지만 지금처럼 급변하는 생존 경쟁 사회에서는 그게 아주 비극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이 칼럼의 핵심 전제거든요. 너무 서늘한 분석인데요. 매달 비용이 발생하는 짐이라니 듣기만 해도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자가 왜 그런 분석을 내놓았는지 알 것도 같아요. 솔직히 요즘 청년 세대들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단순히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한정 부모를 다 책임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무슨 자녀들의 도덕성이 갑자기 증발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이 도덕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현상이라는 거죠. 네네. 칼럼 원문을 보면 저자가 가족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되게 전통적인 관점을 하나 제시해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은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가족이 최후의 보루다.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보수적인 가치관에 동조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저자가 이러한 보수적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 시스템이나 시장 경제가 아무리 무자비하게 돌아가도 최소한 가족 안에서는 서로를 보호하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는 게 그 보수적인 시각인데 저자는 바로 그 최후의 보루, 그 방파제가 지금 철저하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크네요. 현대 사회의 그 물질주의가 가족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관계망마저 도대체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게 하죠. 네, 맞아요. 경제적 가치가 가족의 정을 압도해버리는 순간 부모-자식 관계조차도 손익을 따지는 관계로 변질된다는 게 참 무서운 점이죠. 솔직히 요즘 뉴스만 봐도 유산 때문에 벌어지는 가족 간의 소송전, 아니면 비극적인 고독사 문제, 이런 거 보면 그 방파제에 심각한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족이 스스로 그 관계를 유지할 능력을, 그 도덕적 능력을 상실했다면 누군가는 개입해서 이걸 막아야 하잖아요. 인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나요? 그게 바로 이 칼럼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인데요. 도덕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결국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개인의 거실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거실 안으로요? 네. 인도 텔랑가나주 정부가 아주 이례적이고 강력한 법안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가 자녀의 월급을 강제로 삭감해서 부모 계좌로 직접 쏴주는 법안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니 잠깐만요. 효도를 법으로? 그것도 월급에서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슨 세금이나 국민연금 때이듯이 월급 명세서에 효도수당 공제, 뭐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해버린다는 뜻입니까? 네, 정확히 그겁니다. 세금 떼어가듯이 효도를 떼어가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혼한 부부한테서 양육비 강제로 징수하듯이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걸 철저하게 법적인 세무 관계로 규정해버린 거죠. 그리고 국가가 그 중간에서 징수원이 된 거고요. 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거 들으면서 좀 되게 혼란스러운데요. 한편으로는 아니 부모가 길거리에 쫓겨나서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렇게라도 돈을 빼앗아서 살려야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적어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확실한 극약 처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문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환영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씁쓸한 역설입니다. 역설이요? 왜죠? 이 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현대 가족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그 도덕적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망 선고 같은 지표라는 거죠. 아, 사망 선고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자기 월급이 강제로 깎이냐가는 걸 보는 자식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나 죄책감이 들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명세서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부모님을 향한 원망만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돈은 부모님 통장으로 강제 이체될지 몰라도 가족이라는 끈끈한 감정적 유대는 그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와, 진짜 그러네요. 사랑과 존경으로 엮여야 할 관계가 그냥 국가가 압류딱지 붙여서 강제 집행하는 채권 채무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 대체 시니어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의 착한 마음이나 죄책감에 의존할 수도 없고 국가 법안도 가족관계를 파탄낸다면 당장 노년층에게 남은 선택지가 있긴 한 건가요? 그 막막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자는 거리로 쫓겨난 그 아린담 초드하리 씨가 피눈물을 흘리며 내뱉은 한마디에 깊이 주목합니다. 초드하리 씨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을 조금은 이기적으로 대하는 것이 품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신을 조금은 이기적으로 대하는 것이 품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기적으로 대한다고요? 이거 약간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네, 한국 정서상 조금 낯설죠. 맞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기적으로 군다는 게 우리 정서상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 배불리 먹고 자식은 나 몰라라 해라 이런 탐욕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아, 그럼요. 저자가 말하는 이 이기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아주 건강한 방어 기제, 이른바 건강한 이기심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한 이기심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인 자산 증여를 지금 당장 멈추라는 거예요.
노후 자금이든 살고 있는 집이든 간에 자신의 생존을 지탱할 그 핵심 자산의 통제권을 생애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넘겨주지 말고 본인이 꽉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행기 탈 때 나오는 안내방송 생각나네요. 비행기에 문제 생기면 반드시 본인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녀를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네, 정확히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통제권을 쥐어라,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라. 이게 자녀를 맹목적으로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어떤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개인의 자구책, 그러니까 스스로 산소 마스크를 쓰는 걸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존엄한 노후와 가족의 화목을 동시에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돈을 끝까지 쥐고 안 놓는 게 오히려 가족의 화목을 지킨다고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못 믿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벽을 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칼럼의 분석은 다릅니다. 오히려 경제적 자립이 시니어가 자녀 앞에서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자기 삶이 팍팍할 때가 오잖아요. 그때 부모가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자녀는 부양이라는 무거운 죄책감 없이 순수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역시 매달 생활비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어른으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지킬 수 있고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다 퍼주기보다는 아주 냉철한 이성의 근거에서 노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식의 성장을 돕는 것과 내 권리를 지키는 것 사이의 밸런스? 네, 결국 품격 있는 노후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저자는 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대안도 양면적으로 제시해요. 어떤 대안이죠? 시니어 부양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교한 법적 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무너진 도덕 교육을 재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무슨 선택적인 시혜가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유지하는 당연한 도리라는 걸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법적인 안전망과 도덕 교육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군요. 네, 오늘 우리는 맹목적인 희생이 나올 수 있는 끔찍한 비극과 또 그 자산 통제권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현대 시니어의 품위를 시키는 강력한 방패라는 걸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자, 끊임없이 탐구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되게 도발적인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에서는 부모가 자산의 통제권, 그러니까 돈줄에 쥐고 있는 게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튼튼한 안전장치라고 결론 내렸죠? 네,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었죠. 하지만 만약에 그 돈줄을 쥐고 있는 것만이 부모가 존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면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무거운 질문이네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혈연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적 계약관계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는 건 아닐까요? 노후를 이성적으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지키는 것,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과연 어디쯤일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질문을 끝으로 심층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새로운 시각을 탐험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